언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PC방 특별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왔습니다. 네, 네, 저는 소개할까요? 네, 소개해야죠.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거 긴급 편성입니다. 네. 사실 리액션 방송을 지금 녹음을 했고요. 너무 이제 너무 솔직해지시는 것 솔직하게 같은데. 갑시다. 네. 방금 리액션 방송을 했고 저희가 녹음을 왜 다시 시작했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켰죠 우리가? 저희가 사실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무엇이냐면 바로 몰카 사건에 대한 네. 얘기인데요. 되게 네. 제목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좀 참. 혹시 이 몰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네, 5월 5월 1일. 1일입니다. 네, 5월 1일에 홍대에서 한 미술 수업에서 이제 누드 크로키를 그리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한 여성 누드 모델이 다른 남성 누드 모델과 말다툼을 벌인 뒤에 그러니까 하반신이 노출된 남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을 해서 네. 사진으로 네. 여초 사이트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네, 최근. 네, 쉬는 시간에 찍은 사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다른 몰카 사건에 비해서 이제 검거가 굉장히 범인의 검거가 빨랐고 또 이제 범인을 막 포토라인에까지 세우고 그 전에는 이제 수많은 자료를 직접 피해자들이 준비해 가도 경찰 측에서는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했는데 네. 이번엔 바로 그 경찰이 2차 가해를 막고 막 2차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직접 증거물인 PDF 화면까지 막 캡처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성분들을 비롯한 여러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공분을 사고 있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피해자가 여성이었어도 대응이 정말 이것과 같았을까라는 반응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네. 즉 그것은 과연 단순 억지는 아니고요. 이제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렇죠. 이제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6년에 발생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범죄는 총 5,249건이었대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4,968건이 검거되어서 검거율은 무려 94.6%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범죄로 기소된 1,716건 중에서 구속 사건은 불과 154건이었고요. 네. 벌금형을 구하는 구약식 사건은 겨우 81건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검거율은 97.6%에 달했지만 기소율은 32.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기소까지 안 갔다는 얘기는 뭐 합의가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별다른 별다른 없음으로 기소 이유 없음으로 네네네, 그냥 취소가 그런 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몰카 사건 검거율은 높은데 처벌 수위는 굉장히 그에 비해 낮은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기사화되었던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 몰카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네.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그 죄질에 비해서 지나치게 솜방망이 쳐버린 그런 형량 판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살짝 그 용어를 설명해드리면 네.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요, 선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까지는 가는데 선고가 나지 않아서 네. 뭐 그 소위 말하는 빨간 줄까지 긋지 않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뭐 나중에 그 기간 안에 또 저기 하면 또 잡힙니다. 또 가중처벌 받고요. 그다음에 집행유예는 형량이 전부 끝나서 양형이 전부 끝난 상태에서 그 형을 집행하는 기간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네네. 기간 안에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그럼 뭐 그냥 잘 지나가면 그 형을 살지는 않아도 되는데 대신에 기록은 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어느 분이 올리셨죠. 네. 그래서 청원자분의 주장을 좀 읽어보면 성범죄의 92%가 여성 피해자에게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네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셨죠. 네, 그분에 그렇죠. 따르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네. 다음에 사이트에 네.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그 카페 회원이 무려 2만 명이 벌써 넘었다고 합니다. 불법 며칠 안 됐는 네. 시간 네. 동안.
그래서 이 카페에서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를 이제 오는 19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네. 불법 촬영 범죄에 수사 당국이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시위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분노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뭐 경찰 당국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경찰에서 하는 말은 또 있습니다. 그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수업 안에 있던 사람으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인원수가 뭐 많지도 네. 않고 네. 뭐 그 안에서 사실 못 찾는 건 경찰력이 약하다는 걸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수사를 한다.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수사를 하는데 이쪽만 뭐 저기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뭐 검거율도 엄청나게 높은 쪽 범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렇죠. 양쪽 진영의 말이 어쨌든 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 맞다고 이제 섣불리 뭐 한쪽의 편을 이제 일방적으로 뭐 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다만 이제 이 사태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공론화가 되고 가시성 있게 사건이 떠오르는 게 그동안 이 몰카 대상 범죄가 남성이 됐던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렇다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사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98.2%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불법 촬영 규탄하려는 움직임 쪽에서는요. 어디 98%라고 돼 있죠? 그 포스터에. 포스터에 포스터에. 네. 네네네. 그 포스터에 98%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약 98%라고 돼 있는데 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랬던 거는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남성 대상으로 이렇게 혹은 이제 여성이 몰카를 찍어서 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워터파크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번에가 어떻게 보면 거의 두세 번째 이제 가시화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행을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트래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언론이. 네. 그래서 되게 빨리 잡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분명히 어쨌든 이 98%라는 게 전부 기사화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남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가시화가 돼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보이니까 빠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여성의 범죄 사실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선은 아직 범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형량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네. 과거에는 어땠다 이랬다 지금 편파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정확하게 비교는 불가능하죠. 네. 똑같이 솜방망이 처벌로 갈 수도 있는 확률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몰카를 비롯한 각종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네. 이제 경찰 측이 미온적 태도로 응해서 뭐 2차 가해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네. 이제 굉장히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를 그렇죠. 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를 왜 나는 안 도와줬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자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의 주장을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 이쪽 몰카 쪽 범죄가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그 친고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서 사실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맞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다 해야 되겠네요. 혹은 이제 금전적 피해가 일어난다든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번에 경찰의 대처는 그러니까 이목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혹은 이제 경찰력을 좀 더 동원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 다른 형평성 피해자들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상대적 박탈감도 들었을 그렇죠.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제 남성분들께서 이것도 그럼 남혐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장을 옹호하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안 그래도 나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는 살기도 어렵고 안 그래도 뭐 직장도 얻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제는 뭐 남혐까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그 남성이 여성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가졌던 그런 역사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어떤 남성분들께서는 이러한 권력 관계나 이런 것을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성들은 누릴 때 여성들은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했고, 아니면 지금도 역시 뭐 임금 차별도 존재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뭐 모든 페미니즘이 또 남성들을 뭐 비판하거나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결국 그러한 권리가 뒤처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위에 있는 여성분들의 그런 상황에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남성분들께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네, 좀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여성과 남성 성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차이가 또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7년 1월경에 네. 이제 남자 연예인들의 자위 영상이 막 그쵸. 퍼졌던 네. 적이 있어요. 네네네. 네, 뭐 이제 그게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는데 네. 그게 네. 뭐였냐면요.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네. 이제 누가 몰카를 찍은 일종의 몰카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카메라를 자기가 찍은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죠. 영상 통화를 영상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몸캠이라는 그렇죠. 몸캠이라고 용어로 이제 얘기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녹화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범죄죠. 네. 어쨌든 그런 몰카의 종류가 막 퍼졌던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좀 핫했죠. 맞아요. 좀 그래서 어디서 구하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분들이 잠깐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네. 막 그렇게 오래 시끄럽지도 맞아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사가 한두 개 올라오고 그것마저도 삭제가 됐어요. 네. 네. 막 그 소속사 측에서 막 엄청나게 막았죠. 진짜. 열심히 막고 네. 그런 게 보였죠. 네. 그런데 심지어 그 중에 한 분은 어떤 방송에 나와서 네. 아주 너무나 쿨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 그거 저 맞습니다. 네, 이러면서. 맞습니다. 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네, 뭐 제가 잘못했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사회 분위기가 반응이 약간 뭐 그래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제 기억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옛날에 슈스케 참가자 중에서도 그 이제 몸캠이 유출이 돼갖고 예, 네. 공론화가 됐던 적이 네.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순위가 꽤 높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심적으로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힘들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회의 반응이에요. 네, 그분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반응, 사회의 시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여자 연예인 분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더 돔캠이라기보다는 많죠. 네, 그 비디오 이제 유출. 성관계를 아주 사적인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그렇죠. 일방적으로 찍혀서 네. 그것이 그렇죠. 유출되는 방식으로. 네, 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정말 죄 지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사생활인 건데. 네. 그렇죠. 그런데도 죄 지은 것도 없는데도 막 단순히 그런 일이 터졌다고 그런 이유로 몇 년 동안 TV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쵸. 한참 뒤에 방송 복귀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막 네. 네.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네. 그쵸. 그 어떤 여자 가수분도 나올 때마다 약간 농담조로 막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약간 슬픈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네. 네. 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네, 중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참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네. 아까 경찰이 얘기한 것처럼 남자 여자 피해자 관련 없이 똑같이 수사를 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 법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어떤 도덕관념이라든지 그렇죠. 사회 인식 이런 것들이 남성 성범죄 피해자와 여성 성범죄 피해자를 다르게 대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잖아요. 네. 과연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제 이번에 터진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해서 네. 정말로 피해자의 성별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논의할 수 있는지 정말 그것이 아니야 남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안 그래도 저희 신여성 도착하다에서도 다뤘지만 그 나혜석 시인이 파리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됐을 때 그 전 남편이었던 김우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지만 그리고 바람을 핀 상대였던 그 최린 선생 같은 경우에도 다 잘 살았지만
나혜석 씨가 결국 그 사회의 짐을 다 지고 살아야 했잖아요. 그렇죠. 쏟아지는 그 둘은- 비판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그렇게 크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성을 나눠서 사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념으로도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남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남자 피해자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가시화가 되지 않고 특히 사실 우리 게이들도 이거를 성폭행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여기저기 듣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못 하는 게 남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 막 이런 식의 저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많고 근데 이제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여성들한테 더 많다 보니까 여성 피해자가 훨씬 많은 거고 그리고 이 조사 과정 자체가 중립적이지 못하잖아요. 그 성 중립적이지 못한 얘기를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가해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여성이 더 많다고 해서 여성 친화적인 정책으로 갈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남성들의 어떤 그 도덕 관념도 같이 깨트리면서 이거를 이제 중립적으로 갖고 와서 양쪽에 그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맞습니다. 굉장히 나와야 된다는 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그럼 좀 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두 가지 얘기가 좀 섞인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아까 우리 삼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회에 이제 만연해 있는 편견이나 아니면은 그런 시선들이 결국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이 일단 하나를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은 뭐 물론 그런 시선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동등하게 보여져야 하는 그러니까 법 앞에서는 동등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만큼은 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건 점은 물론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 둘은 어쨌든 좀 같이 생각하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법을 지킨다고 해서 사회적인 편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을 뭐 계속 지킨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뭐 또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둘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녹음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빨리 나가달라고 그죠? 네, 압박이 들어와서 네. 그러게요.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께서도 댓글이나 어디 이런 걸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특별 특별편 특별 네. 처음 했죠. 이런 건 또 네. 네. 앞으로 또 중요한 사안이 있거나 네.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렇게 짤막한 특별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정규 에피소드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피시한 놀이터 게이 PC방 특별편 녹음 뭐 녹음이야. 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피시한 놀이터 게이 PC방 뭐야?